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정미숙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 병수발, 시어머니의 독설, 시댁 식구들의 멸시까지. 하지만 제 엄마 장례식에서 마지막 선을 넘더군요. 조문 끝난 상가집에서 영정사진을 뒤집고 쓸모없는 여자라 욕한 그 순간. 이제는 제가 그 집안 전부를 뒤집을 차례입니다.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미숙 씨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공감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정미숙은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병든 남편을 돌보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시어머니가 드실 죽을 끓이는 일을 빼먹을 수는 없었죠. 68세의 나이에도 미숙의 하루는 언제나 남들을 위한 시간으로 가득했습니다. 아, 죽이 왜 이렇게 늦어? 시어머니 박정순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습니다. 8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롭고 예리한 목소리였죠. 미숙은 서둘러 죽을 그릇에 담아 상을 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리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나이에 죽 한 그릇 제때 못 갖다 주면 어떡해. 정말 못 배운 집 자식들은 달라도 다르다니까. 미숙은 아무 말 없이 죽상을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40년 넘게 들어온 말이었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아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 윤정이 어릴 때부터 늘 그래왔듯이 말이죠.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남편 약 챙겨드리고 올게요. 그래, 빨리 다녀와. 그리고 오늘 딸들이 온다니까 음식 준비도 제대로 해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옆방에서는 남편 김병수가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해진 남편을 돌보는 것도 온전히 미숙의 몫이었습니다. 여보, 약 드세요. 병수는 힘없이 약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로 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말수도 줄고 기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그런 남편을 보면 미숙은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건강할 때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 번도 미숙을 감싸주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은 나이가 드셔도 왜 바뀌시질 않지? 남편은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똑같은 대답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엄마는 원래 그러시는 분이야. 조금만 참아라. 미숙은 남편의 이불을 정리해주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누이들이 올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어요. 아, 여기 와봐. 미숙은 서둘러 안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미숙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내가 아들 하나 못 낳아서 이 집안 망친 거야, 알아? 팔자부터 세다니까. 딸 하나 낳고는 더 이상 임신도 안 되고 정말 복도 없는 여자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숙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더 갖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유산을 반복했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아픈 기억을 시어머니는 무기처럼 사용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우리 병수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잖아.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딸 윤정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모습을 보며 자랐는데 엄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더 나빠질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미숙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시어머니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수도꼭지 소리에 묻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누이들이 벌써 온 모양이었어요. 미숙은 서둘러 눈물을 닦고 얼굴을 정리했습니다. 또 한 번의 긴 하루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시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집안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큰 시누이 김말순과 작은 시누이 김복순이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거든요. 미숙은 인사를 받으며 차를 준비했지만 시누이들의 관심은 온통 서로의 가방 자랑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언니, 그 가방 진짜 예쁘다. 얼마 했어? 이거 백화점에서 200만 원 주고 샀어. 요즘 이런 게 유행이라더라. 미숙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자신은 10년 넘게 같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시누이들은 매번 새 가방을 들고 왔거든요. 아, 우리 차 좀 갖다 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미숙은 서둘러 차상을 들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시누이들이 시어머니 곁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 언니 진짜 고생이 많으시네요. 병수 오빠 간병의 어머니 뒷바라지까지. 말순이 미숙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리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고생이긴 뭔 고생이야. 며느리 노릇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데 얘는 친정만 보고 살아. 시어머니가 미숙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내려놓고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야, 어디 나가려고 해? 네, 어머님. 친정엄마 생신이라 잠깐 다녀오려고 했는데. 안 돼. 신우들이 왔는데 어딜 나가려고 해? 내 친정보다 시댁이 우선이야, 알겠어?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정 어머니 생신은 1년에 한 번뿐이었거든요. 게다가 요즘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서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어머님, 제가 음식 준비해 놓고 금방 다녀올게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거든요. 혼자면 어때? 내가 없어도 죽지 않아. 여기 신우들 식사 대접이 먼저야. 복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어떻게 혼자 나가려고 해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미숙은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병수는 고개만 돌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어머니 편에서 미숙을 외면했어요. 결국 미숙은 친정에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미안해요. 오늘 시누이들이 와서 못 갈 것 같아요. 전화 너머에서 어머니의 실망스러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알겠다.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미숙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서운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오후 내내 미숙은 시누이들과 시어머니 시중을 들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차를 끓이고 설거지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미숙 씨 가족분이세요? 여기 성모병원 응급실입니다. 미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김순자 할머님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말에 미숙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엄마, 엄마. 미숙이 울부짖으며 신발을 찾는데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난리야? 무슨 일이야?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대요. 뭐, 그럼 어쩌라고? 여기 식구들 저녁 준비는 누가 해? 미숙은 시어머니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밥 걱정부터 하다니요. 어머님, 지금 그런 말씀을. 제가 빨리 가봐야 해요. 아, 내가 가봤자 뭐가 달라져? 의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여기 일부터 끝내고 가. 그때 남편 병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미숙은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가야 해요. 하지만 병수는 어머니 눈치만 살폈습니다. 미수가 엄마 말씀이 맞아. 여기 식구들은 밥을 어떻게 하라고. 여보, 지금 제 어머니가 죽어가고 계신다고요. 미숙의 절규에도 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시집 온 여자가 친정 타령이야? 여기가 내 집이야. 친정이 내 집이야? 그리고 장례 치를 생각이면 집을 한참 비워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누가 돌봐? 식구들 먹을 음식부터 해놓고 나가.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음식 생각을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를 벌컥 냈습니다. 이 미쳤나?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내 주제를 알아. 미숙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친정 어머니는 미숙이 도착하기 직전에 숨을 거두셨거든요. 엄마, 엄마. 미숙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생신날 함께하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이 될 것 같았어요. 친정 어머니의 장례는 이틀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미숙은 밤새 울다가 부은 눈으로 장례 준비에 매달렸어요. 딸 윤정이 직장에서 급히 달려와 도와주었지만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윤정이 걱정스럽게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영정사진을 다시 정리했어요. 괜찮다. 할머니가 편히 가실 수 있게 해드려야지. 그런데 장례식 둘째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순과 시누이들이 조문을 왔거든요. 미숙은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렇게 나쁘게 헤어졌는데 오다니요. 어머님 어떡해. 조문 왔으니까 고마워해야지. 안 와도 되는 걸 왔잖아. 시어머니의 말투는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시누이들도 검은 옷을 입고 왔지만 손에는 여전히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언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 정말 안 됐어요. 말순이 형식적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어요. 조문을 마친 후 상가에서 차린 음식을 들러보던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음식이 꽤 푸짐하네. 조문객들 다 간 거야? 네, 어머님. 이제 가족들만 남았어요. 그때 복순이 부엌 쪽을 기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음식이 많이 남았네요. 버리기 아까운데. 미숙은 무슨 말인지 알아챘지만 차마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장례식 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일 수는 없었거든요. 시누이들은 슬쩍슬쩍 남은 음식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져온 가방에 과일과 고기들을 담더니 급기야 친정 어머니가 미숙을 위해 사놓았던 화장품과 옷가지까지 손을 뻗었어요. 언니, 이런 거 혼자 다 못 쓰잖아요. 우리가 나눠서 써도 되죠? 고모들, 그건. 윤정이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미숙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괜찮다. 그냥 둬. 엄마, 왜요? 외할머니가 엄마 주려고 사놓으신 건데.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길에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친정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서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 여자? 아들 못 낳는 팔자를 물려주고 간 쓸모없는 노인이지 뭐.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머님, 그런 말씀은. 왜? 사실이잖아. 딸만 낳고 대를 끊게 만든 집안.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등골 빼먹고 저런 물건이나 물려준 여자야. 기가 막혀서. 시어머니는 영정사진을 뒤돌려 엎어버렸습니다. 미숙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돌아가신 분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내가 뭔데 나한테 대들어? 내 친정 엄마가 뭐 대단한 사람이야? 예전에 병원비 조금 대준 거 겨우 그거 도와준 걸로 은혜니 어쩌니 그런 말은 하지도 마라.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 친정 어머니가 자신의 적금을 깨서 병원비를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말하다니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도와주신 거예요. 갚으라고 한 적도 없으시고. 도와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 며느리 남편인데 처가에서 안 도우면 누가 도와? 그런 걸로 은혜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웃기는 거야. 시누이들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사실 우리도 그 얘기 들었어요. 친정에서 돈 빌려줬다고 자랑하고 다녔다면서요? 맞아요. 정말 계산적이네요.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요. 우리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말을. 목소리 왜 높여? 내가 뭔데 우리한테 소리 질러?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미숙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그때 윤정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 빈소에서. 이해도 버릇이 없네. 어른한테 함부로.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셔야죠. 돌아가신 분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하세요? 윤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거든요. 시누이들은 오히려 더 뻔뻔해졌습니다. 어차피 버릴 건데 누구든 가져가면 되지. 말순이 친정 어머니의 유품들을 가방에 담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언니 혼자 다 쓸 것도 아니고. 미숙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도 큰데 이런 모욕까지 당해야 하다니요. 왜 저렇게까지. 우리 엄만 내 전부였는데. 미숙이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리자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전부라니. 시집온 여자가 친정을 전부라고 해? 정말 못 배운 집 자식이야. 그리고는 친정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미숙은 그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윤정이가 미숙을 부축하며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고모들, 지금 제정신이세요? 돌아가신 분 빈소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 애가 지금 우리한테. 하지만 윤정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고모들도 정말 너무하세요. 우리 외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빈소에는 미숙과 윤정이만 남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 안 돼요. 더는 참지 마세요. 윤정이가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숙은 딸의 품에서 오열했어요. 친정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시댁의 모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나간 후 빈소는 한동안 적막했습니다. 미숙은 뒤집어진 어머니 영정사진을 바로 세우며 눈물을 흘렸어요. 윤정이가 어머니 옆에 앉아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외할머니가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정말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 시집와서 이런 일까지. 미숙이 어머니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누이들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언니, 우리 또 왔어요.
복순이 웃으며 들어왔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말순도 따라 들어오는데 손에는 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뭐하러 다시 오셨어요? 윤정이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순이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어요. 아, 뭐. 언니가 혼자 정리하기 힘들까봐 도와주러 왔지.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온통 남은 음식과 물건들에 쏠려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다 돌아간 후라 음식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말순이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 음식들 어떻게 할 거예요?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숙이 말했지만 말순은 이미 냉장고에서 음식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에이, 언니 혼자 다 못 먹어요. 우리가 좀 가져가면 안 돼요? 복순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집에 언니도 없어서 오빠랑 엄마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더니 가져온 큰 가방을 펼치고 음식들을 담기 시작했어요. 나물, 전, 과일까지 닥치는 대로 담았습니다. 고모들, 그러지 마세요. 윤정이가 말렸지만 시누이들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윤정아, 내가 뭘 알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말순이 윤정이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당당하게 음식을 챙겼어요. 그런데 복순이 친정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미숙이 따라가 보니 복순이 어머니의 옷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아, 언니 깜짝이야. 혹시 외할머니 물건 중에 버릴 거 중에 쓸만한 게 있나 보는 거예요. 복순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옷장에서 새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거 새 거네요. 언니 혼자 입기 아까우니까 우리가 좀. 안 돼요. 그건 우리 어머니가 져주려고 사놓으신 거예요. 미숙이 막으려 했지만 복수는 이미 옷들을 가방에 담고 있었어요. 언니, 너무 그러지 마요. 죽은 사람 옷 혼자 다 가져봤자 뭐해요? 이때 말순이 화장대에서 화장품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우와, 이 화장품 비싼 거네. 외할머니 취향 좋으시네. 그것도 안 돼요. 윤정이가 달려가서 화장품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밀쳐냈어요. 아, 이 애가 뭐야? 어른한테 대들어? 어른이면 어른답게 하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라니. 우리가 유품 정리 도와주는 건데. 복순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빠르게 물건들을 챙겼어요.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이렇게 빼앗아 가다니요. 제발 그만두세요. 그건 우리 어머니가. 언니도 참 이상해. 죽은 사람 물건에 그렇게 매달려서 뭐해요? 말순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언니 혼자 쓸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눠서 쓰면 되지. 그때 복순이 어머니의 서랍장을 열어보더니 눈이 번쩍했어요. 이게 뭐지? 서랍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는데 그 안에 돈이 조금 들어 있었거든요. 외할머니가 언니 용돈으로 준비해 놓으신 것 같네. 복순이 돈을 세어보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나눠서 가져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미숙이 돈을 빼앗으려 했지만 복순이 재빨리 가방에 넣어버렸어요. 언니, 너무 욕심 부리지 마요. 우리도 조문 와서 돈 쓴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가져간다고 생각하세요. 조문 온 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것도 돈 받으려고 온 거예요? 윤정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어른한테 어떻게 말해? 말순이 윤정이를 밀치려 했습니다. 그때 미숙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만해요. 정말 그만두세요. 언니, 왜 뭐라고 해요? 우리가 도와주는 건데. 도와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 날에 이렇게 털어가는 게 도움이에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털어간다니 말을 참 지저분하게 해요. 복순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리 도와주는 건데 왜 그렇게 말해요? 정리요?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가져가는 게 정리예요? 윤정이가 따졌습니다. 그럼 언니 혼자 다 가져요? 시댁 식구들은 하나도 안 줄 거예요? 말순이 되물었습니다. 죽은 사람 물건도 나눠서 가져야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시누이들은 정말 뻔뻔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말할 기력도 없었어요. 엄마 가시는 길에 소란을 피울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고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시누이들은 그런 미숙을 보고도 계속 물건을 챙겼어요. 언니, 너무 서러워하지 마요. 우리가 외할머니 물건 언니 대신 잘 쓸게요. 복순의 말에 윤정이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고모들, 지금 제정신이세요? 우리 외할머니 빈소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라고? 가족끼리 나눠 가지는 건데. 가족이면 이렇게 해요? 장례식 다음 날에 집을 털어가요? 털어간다는 말 그만해. 우리가 도둑이야?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금 하는 행동이 도둑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결국 시누이들은 가방을 가득 채우고 나갔습니다. 미숙과 윤정이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더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윤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이런 대접 그만 받고 새 출발하세요. 미숙은 어머니 영정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 장례를 마친 지 사흘째 되는 날, 미숙은 친정집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사시던 작은 집이었지만 정리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윤정이도 회사 휴가를 내고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서랍장에서 이상한 게 나왔어요. 윤정이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겉에 미숙이에게 마이너스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법무법인? 우리 어머니가 왜 변호사 사무실과? 미숙이 봉투를 열어보니 명함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아, 이분께 꼭 연락하거라. 엄마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 마이너스 엄마가.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살펴봤어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 김정우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가 변호사님께 뭘 맡기신 걸까요? 모르겠다. 일단 연락해보자. 미숙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 할머니 딸 김미숙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유품 정리 중에 어머니가 김정우 변호사님께 연락하라고 남긴 메모가 있어서. 아, 김미숙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시간 되실 때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지금 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서요. 미숙과 윤정이는 서둘러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미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변호사에게 뭘 맡기셨을까 하는 궁금함과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입니다. 김미숙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김정우 변호사는 50대 초반에 인자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사무실로 안내받아 앉으니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먼저 할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평소에 딸을 많이 걱정하고 계셨어요. 저를 걱정하신다고요? 네. 시댁에서 고생하고 있다면서 혹시나 해서
저에게 미리 의뢰를 하신 거였어요.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부터 보시죠.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첫 번째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머니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시아버지 집이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오래전에 가을에 할머님께서 제게 의뢰하신 일이에요.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남편분 병원비 때문에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경매요? 네. 그때 할머님께서 저에게 연락하셨어요. 딸이 살 곳이 없어지면 안 된다면서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께서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집과 땅을 모두 처분하셔서 이 집을 매입하신 겁니다. 시댁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엄마가 자기 집을 팔아서 윤정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할머니가 그런 일을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언장입니다. 이 집을 김미숙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김미숙 씨 소유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요. 미숙은 어머니 생각에 오열했습니다. 엄마, 왜 이런 걸 혼자, 나 때문에 그 고생을 혼자 다 하시고. 변호사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미숙이가 시댁에서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요. 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장례식 때 일인데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어머니 영정 앞에서 정말 심한 말을 했어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머니 영정 앞에서 아들 못 낳는 팔자를 물려주고 간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의 등골 빼먹은 여자라면서.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영정 사진을 뒤집어 버리기도 했어요. 돌아가신 분 앞에서 그런 말을. 윤정이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다 봤어요. 정말 너무했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목격자가 있나요? 네, 딸이 다 봤어요. 그리고 시누이들도 거들면서 계산적이었다. 자랑하고 다녔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이런 경우 고인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인에 대한 모독 발언, 특히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명백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해요. 정말요? 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장례식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고인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면 충분히 고발 사유가 됩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먼저 고발장을 작성해야 해요.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일시, 장소, 목격자를 명시해서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미숙 씨,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다른 상담할 일도 있으시죠? 네. 할머님께서 예상하고 계셨어요.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다면서 이혼도 고려해보라고 하셨거든요. 미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요? 네.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라도 자유롭게 살아보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집이 김미숙 씨 단독 명의니까 이혼하셔도 시댁에서 가져갈 수 없어요. 오히려 김미숙 씨가 시댁 재산에 대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네. 결혼 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을 권리가 있어요. 미숙은 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주셨는지 깨달았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고인 명예훼손 고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댁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면서 이혼 절차도 준비해 보시죠. 미숙은 어머니 사진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아볼게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님이 정말 따님을 사랑하셨나 봐요. 이 모든 걸 미리 준비해 놓으시다니. 네, 정말 고마운 분이셨어요. 미숙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미숙과 윤정이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선물에 감사하면서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걱정되었거든요. 엄마, 정말 고발할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다.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모독하고 가만둘 수는 없어.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아, 너 지금 당장 집에 와. 딸들이랑 얘기할 게 있어. 어머님, 지금 집에 들어가는 중인데요. 빨리 와서 이 말도 안 되는 일 정리하자고. 미숙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내가 우리 집을 뺏었다며? 뺏은 게 아니라 상속받은 거예요. 그때 미숙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신우이 말순이었어요. 언니, 지금 엄마한테서 들었는데 정말 우리 집이 언니 거라고? 네, 맞아요. 말도 안 돼. 우리가 언제 집을 판 적 있어? 아버지 명의였잖아. 시아버님이 담보대출 받으셨을 때 경매 넘어간 걸 저희 어머니가 사신 거예요. 전화 너머에서 복순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언니,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명절 때 어디서 모여요? 그건 어머님이랑 상의하셔야죠. 상의라니, 우리가 왜 그래야 해요?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미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집주인이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장례식 때 일도 아직 해결 안 됐고요. 장례식 때 일이 뭐야? 어머니 영정 앞에서 하신 말씀들이요. 변호사님께 상담받았는데 고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대요. 전화 너머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고발? 네. 돌아가신 분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아, 내가 감히 시어머니를 고발하겠다고? 네. 그리고 시누이들도 함께요. 이게 미쳐도 단단히 미쳐돌았구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아들 못 낳는 팔자를 물려준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정사진도 뒤집으셨고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사실이잖아. 미숙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녹음하고 있는데요. 뭐, 녹음? 네. 변호사님이 증거를 모으라고 하셨거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어머님, 이제 야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도 60 넘은 어른이고 이 집 주인이에요. 전화 너머에서 시누이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한 건 여러분이에요. 돌아가신 분 앞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건 화가 나서.
화가 났다고 돌아가신 분을 모독해도 된다는 거예요? 복순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고발은 하지 마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제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분인데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런 모욕을 당하시다니. 그때 남편 병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 이 집이 제 명의로 바뀌었어요. 뭐? 병수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소리쳤어요. 병수야, 내 마누라가 미쳤어. 우리 집을 빼앗았어. 하지만 병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집을 담보로 빚을 낸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시아버님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신 거 알고 계셨죠? 그건 저희 어머니가 그 집을 사서 저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이제 이 집 주인은 저예요. 전화 너머에서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언니,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건데. 그건 저와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제 집이니까요. 법적으로는 그래도 정으로는 우리 집이잖아요. 정이요? 저에게 정을 보여주신 적 있나요? 미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평생 저를 하녀 취급하고 구박하고 무시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그건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였어. 시집 온 여자가 시댁에서 고생하는 게 예사로운 일이야. 예사로운 일이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주인이 되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에요. 아, 내가 뭐가 대단하다고.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집주인의 권리죠. 복순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정말 우리를 이렇게 대할 거예요? 우리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가족답게 대해주셨어야죠. 어머니 장례식 때 뭐 하셨어요? 그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미숙이 변호사가 준 명함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님께 고발장 접수하러 갈 거예요. 언니, 제발. 시누이들이 울부짖었지만 미숙은 마음을 굳혔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집에 오시려면 미리 연락하세요. 제 허락 없이는 못 들어와요. 허락? 우리가 언니한테 허락받아야 해? 네. 저희 집이니까요. 시어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내가 우리를 쫓아내려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무슨 규칙? 첫째, 저에게 존댓말 사용하세요. 둘째, 욕설과 폭언 금지. 셋째, 제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기 금지. 전화 너머에서 시누이들이 경악했습니다. 언니, 정말 이럴 거예요? 네.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대우 그대로 돌려드릴 거예요. 그때 윤정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누구랑 통화하세요? 고모들이야. 윤정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모들, 안녕하세요. 저 윤정이에요. 윤정아, 내 엄마가 미쳤어. 우리를 고발하겠다고 해. 당연하죠. 우리 외할머니한테 그렇게 심한 말씀 하셨잖아요. 넌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어른 일이라고요? 저도 다 봤어요. 할머니께서 외할머니 영정 뒤집으신 것도 욕하신 것도요. 윤정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도 증인이에요. 법정에서 다 증언할 거예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제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거든요. 미숙이 전화를 다시 받았습니다. 혹시 억울하시면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으로 연락하세요. 거기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미숙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하세요. 여보,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제가 주인이니까요. 병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미숙은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살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고인 명예훼손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서였어요. 윤정이도 증인으로 함께 갔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발장을 작성하고 접수를 마친 후 미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머니에 대한 모독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이제 시댁에서 어떻게 나올지 보죠. 집에 돌아오니 남편 병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이 집 일 말이야. 정말 당신 명의로 바뀐 거야? 네, 맞아요. 변호사님께 확인받았어요. 병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신이 정하세요. 계속 같이 살지 아니면 따로 살지. 미수가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신 걸 몰랐다고요? 여보 병원비 때문에 받으신 건데? 병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어머님이 도와주셨을 때도 고마워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당연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시어머님이 저를 구박할 때도 한 번도 말리지 않으셨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넘게 결혼해서 살면서 당신이 제 편에 서주신 적이 언제 있었어요? 미숙아, 어머님이 저를 야라고 부르고 욕해도 가만히 계셨고 시누이들이 저를 무시해도 모른 척 하셨잖아요. 병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숙의 말이 다 맞았거든요. 그때 미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누이 말순이었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언니가 우리를 고발했다면서. 네, 맞아요. 언니, 정말 그럴 거였어요?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했어야죠. 전화 너머에서 복순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제발 고발 취하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해도 늦어요. 언니,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은 법정에서 하세요.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를 고발했어? 네. 고인 명예훼손으로요. 이 미친년이 시어머니를 고발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예의 없는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는 어디에나 있어요. 미숙의 말에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어머님, 이제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너 정말. 그리고 당신한테 전해드릴 말이 있어요. 미숙이 병수를 바라봤습니다. 뭔 말이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미숙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혼하죠. 뭐라고요? 전화 너머에서 시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혼? 내가 뭔데 이혼을 해? 결혼한 사람이니까 이혼도 할 수 있죠. 병수가 깜짝 놀라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아, 갑자기 이혼이 뭔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미숙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법정에서 이야기하세요. 이혼 재판에서도요. 이혼 재판? 네. 변호사님께 의뢰할 거예요. 시누이들이 전화로 울부짖었습니다. 언니, 안 돼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돼요? 이미 가족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그냥 하녀였고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사실이잖아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간병하는 하녀.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40년 넘게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병수가 미숙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숙이 뿌리쳤어요. 여보, 손 치워요. 미숙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제가 언제 진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평생 참고 또 참고 살았잖아요. 이제 그만 참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아, 내가 이혼하고 어디 가서 살 거야? 그 나이에 이 집에서 살 거예요. 제 집이니까. 내 집? 우리 집인데. 아니에요. 법적으로 제 집이에요.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시누이들이 발악했습니다. 언니, 엄마를 길거리에 내쫓으려고 해요? 내쫓는 게 아니라 각자 살 길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살 길?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하지 않았다면 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까요? 미숙의 말에 시누이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혼하면 재산분할도 청구할 거예요. 재산분할? 병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결혼 생활 중에 모은 재산은 제가 기여한 몫도 있으니까요. 기여한 몫?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기여했다고? 40년 넘게 가사노동하고 시어머님 뒷바라지하고 남편 간병한 것도 기여해요. 변호사가 설명해 준 내용을 그대로 말했어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도래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며느리가 당연히 할 일인데.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혼 서류 준비해 놓을게요. 미숙아, 진짜 이혼할 거야? 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요. 병수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어머님이랑 시누이들이랑 같이 살든지 혼자 살든지. 소파에서 시어머니가 광분했습니다. 아, 내가 우리 병수를 어떻게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람이 알아서 선택하시겠죠. 선택? 무슨 선택이야? 저랑 이혼하고 어머님이랑 살지 아니면 어머님과 인연을 끊고 저랑 새 출발할지요. 병수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숙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시간 많이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네. 일주일 후에 답 주세요. 이혼할 건지 새 출발할 건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병수야, 내가 엄마를 버릴 거야? 병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선택이었거든요. 미숙이 전화를 끊고 병수를 바라봤어요. 여보, 40년 넘게 어머님만 생각하고 사셨잖아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 선택을 하세요. 미숙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 눈치 보면서 구박받으면서 사는 건 이제 그만이에요. 미숙은 어머니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아볼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숙은 새로운 삶을 준비했어요. 집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하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도 하고 사업자 등록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병수는 그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챙기지 않았어요. 이제는 자신의 삶이 우선이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답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윤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답 안 주는 것도 답이지. 그럼 이혼 절차 진행할 거야.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숙이 나가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했잖아요. 아니, 미숙아.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려다 말았습니다. 우리 병수 좀 보자. 거절해요. 그이는 지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말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언니, 우리 진짜 잘못했어요. 경찰서에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요? 고발 취하해주면 안 돼요? 우리가 무릎 꿇을게요. 복순도 함께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미숙이 막았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됐어요. 언니, 시누이들이 울부짖었지만 미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요양원 입소 통보 받으셨죠? 요양원?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이 집에서 더 이상 모실 수 없어요. 내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네. 제 집이니까 제가 정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분노했습니다. 이 미친 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머님, 또 욕하시면 접근금지 명령 신청할 거예요. 접근금지 명령? 네.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폭언과 협박이 계속되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요. 시누이들이 당황했습니다. 언니, 그렇게까지 하지 마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40년 넘게 참았으니까 이제 그만해요. 그때 병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거였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니들도 같이 있네. 병수야.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내 마누라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해. 병수가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아, 정말 그럴 거야? 네. 제가 더 이상 모실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미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그렇게 사세요. 다만 이 집에서는 안 돼요. 병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숙아, 내가 결정했어. 뭘 결정하셨어요? 이혼하자. 미숙은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답이었거든요. 그래요. 서류는 준비해뒀어요. 미숙아, 여보, 후회하지 마세요. 당신이 선택하신 거니까.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기뻐했습니다. 잘했어, 병수야. 그런 여자랑은 헤어지는 게 맞아. 하지만 미숙이 다음 말을 하자 그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런데 재산분할 청구는 할 거예요. 재산분할? 네. 40년간의 가사노동과 간병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예요. 대가? 며느리가 당연히 할 일인데 무슨 대가야? 시어머니가 화를 냈지만 미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변호사님께서 충분히 청구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병수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산이 뭐가 있다고? 적금, 보험, 펜션 지분 다 있잖아요. 제가 기여한 몫만큼 청구할 거예요. 시누이들이 경악했습니다. 언니, 그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아요? 처음부터 여러분 거였던 적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라면 가족답게 대해주셨어야죠. 미숙이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보, 여기 서명하세요. 병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봤어요. 정말 이혼하는 거야? 네. 이제 각자 살아가요. 미숙아, 나는 어디서 살라고? 어머님이랑 시누이들이랑 의논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병수는 어떻게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이 알아서 사실 거예요. 알아서 살라고? 이 나이에?
저도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병수가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40년 넘는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어요. 이제 일주일 안에 나가주세요. 이사비는 제가 드릴게요. 일주일? 네. 더 이상은 안 돼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분노했습니다. 아, 내가 우리를 길거리에 내쫓아? 길거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 곳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살아?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시누이들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언니, 제발, 엄마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적 있나요? 그건 평생 하녀처럼 부리면서 구박하면서 이제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그리고 병수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욕설과 협박을 했지만 미숙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미숙은 집을 완전히 새롭게 꾸몄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말이죠. 작은 간판도 걸었어요. 순잔의 게스트하우스라고. 엄마, 이름 예쁘죠? 윤정이가 찾아와서 집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외할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손님도 찾아왔어요. 젊은 여행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했던 김소영입니다. 네, 환영해요. 편하게 쉬다 가세요. 미숙이 손님을 안내하며 집을 소개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도 거실에 예쁘게 모셔뒀어요. 사장님, 여기 정말 포근해요. 고마워요. 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집이거든요. 손님이 돌아간 후 미숙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윤정이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당당해지시다니. 그래야 했어. 진작에 그랬어야 했는데. 늦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저녁이 되자 또 다른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젊은 부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했던 박민수입니다. 네, 환영해요. 저희 게스트하우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숙이 따뜻하게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였어요. 엄마, 나 이제 행복하게 살 거예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거예요. 미숙은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40년 넘게 참고 견딘 시간들이 이제는 되돌아오는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68세 미숙 씨의 이야기를 통해 평생 참고 살아온 시니어 세대의 억눌린 감정과 뒤늦은 용기를 그려내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 속에서 희생만 강요받던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현실적이면서도 통쾌하게 표현하려 노력했어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미숙 씨의 변화 과정에 공감하며 댓글로 나도 용기를 내보겠다고 하실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치유와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